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의 저자 강명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맞춤 분권 개방의 방향이 가능하도록 새로 등장한 기술이나 사업 모델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기술적 대안 없는 시위 성격이 강해 실패했지만 당시 이 이념을 구현할 기술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등장했습니다. 역시 탐욕적인 금융 플랫폼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토시가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혹은 다양한 알트코인 등 코인만 언급되면서 투기적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토시가 만든 블록체인은 코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 집중적 권력에서 대중이 권력을 나눠 갖는 새로운 구조로 바꾸는 패러다임을 지향했습니다. 과거 30년은 인터넷 시대, 하지만 앞으로 30년은 블록체인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앞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없이 개인 간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서 극복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 문제입니다. 현재 중앙 집중 구조에서는 모든 정보를 중앙의 플랫폼 지배자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신뢰하고 정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중앙 관리자를 없애고 참여자가 직접 관리하는 블록체인을 한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를 어떻게 신뢰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토시는 몇 가지 아이디어로 이 부분을 극복합니다. 블록체인의 성공 요인입니다. 하나는 분산 원장 개념입니다. 원장은 거래를 기록한 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개인 간 거래되는 내용이 저장되는 장부인데 블록이 이를 의미합니다. 사토시는 이 장부를 모두 연결하고 체인인데 연결하고 함께 모든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사람의 거래 내용도 지구상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 블록에 기록하는 거죠. 매 10분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그 시간 동안 거래를 업데이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발생할 때 네트워크의 51%가 승인하지 않으면 변경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적 동의 절차입니다. 이렇게 되니 누군가를 신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악한 의도로 문서를 변조하고자 한다 합시다. 예를 들어 내 계좌의 돈을 내 맘대로 2배로 늘리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사람이 내 정보를 갖고 있는데 위조를 하려고 하면 네트워크에 있는 반 이상의 사람들의 컴퓨터를 해킹해야 합니다. 몇 대 안 연결되어 있다면 쉽지만 지금처럼 엄청난 수가 블록체인에 물려 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중앙 관리자 없이도 개인 간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문서의 변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토시가 극복한 또 하나는 관리자 없이도 이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거래의 장부인 블록을 누군가가 공급해야 하는데 누군가 독점에 공급한다면 결국 이것도 중앙 집중이 됩니다. 하지만 블록이 없으면 거래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토시는 블록을 만들어 기여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블록체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분산원장 개념으로 신뢰를 극복한 것과 암호화폐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든 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토시의 뒤를 이어 17살의 부테리는 이 블록체인 위에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과 알트코인 발행 기능을 추가하여 이더리움을 만듭니다. 이 기능 덕에 다양한 사업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앙 집중 및 폐쇄적 운영이 배제된 분권과 개방의 사업 모델들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블록체인은 이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분권의 기술로 접목되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 개념의 공유 경제도 블록체인 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입니다. 공유 경제는 남는 물건을 서로 나눠 쓰자는 개념입니다. 과잉 생산에 지나간 산업혁명이 과잉 소비와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한 대안입니다. 자동차, 주택, 오피스 등 다양한 공유 경제 모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경제 회사들은 개인 간 직접 거래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모델이라서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권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회사들이 이들에 반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간 거래를 하도록 하는 사업 모델로 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중앙 관리 없이도 개인들이 남는 물건을 효율적으로 나눠 쓸 수 있는 사업 모델입니다. 만약 이게 더 확산된다면 권력은 현재의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소비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제조업체가 만들어준 대로 과잉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분권의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획일화에 반한 다양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 스피커가 그 예가 됩니다. 백색 가전의 예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가정은 가장 획일화된 공간입니다. 내게 맞춰진 서비스나 제품을 찾기 힘듭니다.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에코를 필두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는 스마트 스피커가 확대되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집이 맞춰주는 주인 맞춤의 스마트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가정은 주인이 원하는 내용에 따라 조절되고 운영되는 맞춤의 형태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가전업체들이 개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도 획일화에 반해 개인 맞춤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기기에서 건강 상태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의 의료는 다수의 아픈 환자들, 아프고 난 다음에 모아서 한 곳에서 치료하는 대형 병원 위주의 또 치료 위주의 구조였습니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디지털 기기들이 심박수나 혈압, 혈당들을 불편하지 않게 측정해 준다면 이 기술은 병이 나기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미리 측정해서 맞춤의 건강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 되기 때문에 병 처치에 필요한 의료비도 크게 절감돼 사회적 비용도 낮춰줍니다. 이거는 개인 맞춤의 의료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맞춤 분권 개방의 방향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같이 새로 나온 기술과 함께 나온 지 오래된 기술이지만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같은 기술이 결목되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고 나니까 이를 통해 우리의 집, 직장, 도시의 모습들이 앞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권력과 이익을 나눠주는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들고 나오는 혁신적 사업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 시점이 2015년경부터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었다고 진단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집, 직장, 도시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